겨울엔 팥죽으로 여름엔 팥빙수로 즐겨 먹는 팥을 잘못 먹으면 나도 모르게 암에 걸리게 됩니다. 팥을 이것과 함께 먹는 순간 암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압이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염증을 없애주어 고마운 팥인데요. 팥은 귀신도 쫓아내지만 노폐물과 붓기를 쫓아내는 데에도 아주 최고입니다. 이렇게 좋은 팥도 최악의 궁합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없어서 먹는 의미가 없거나 오히려 암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꼭 끝까지 보셔서 팥을 부작용 없이 최고의 건강 보약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암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드시지 말아야 할 음식과 함께 먹으면 보약처럼 드실 수 있는 최강 조합의 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팥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팥을 달콤한 맛으로 드시는 겁니다. 겨울에 즐겨 먹는 붕어빵이나 파장갱과 단팥빵에 들어있는 팥도 모두 달달한 맛의 팥입니다. 여름에 즐겨 먹는 팥빙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달달한 맛이 나지 않는 팥이라고는 밥에 넣어서 먹는 것 정도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데요. 이 달콤한 맛의 팥에는 다 설탕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설탕이 몸에 안 좋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특히나 왜 팥과 설탕을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걸까요? 팥의 보약 같은 이 효능을 설탕이 파괴해서 팥에 좋은 영양소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팥에는 항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팥을 물에 끓이면 거품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성분이 암을 예방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팥에 들어 있는데요. 암을 예방해 주는 팥 속의 사포닌이 몸속의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활성산소를 깨끗이 없애주어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기도 하는데요. 팥을 설탕과 함께 드시는 순간 설탕이 팥의 항암 성분인 사포닌을 전부 파괴합니다. 그래서 여태껏 팥을 드셔도 항암 효과를 보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달달한 맛의 팥을 끊기 힘들긴 한데요. 팥을 설탕과 함께 먹지 않더라도 달콤한 맛으로 먹을 수 있는 대안은 있습니다. 팥이 가지고 있는 좋은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첫 번째는 바로 꿀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달콤한 맛이 문제된다기보다는 설탕을 피하셔야 하는 건데요. 설탕 중에서도 특히 피해야 할 것이 정제된 흰 설탕입니다. 두 번째는 소금을 넣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팥을 달게 먹는 것도 좋지만 팥죽과 같이 설탕이나 소금으로 간을 해야 할 때에는 소금으로 감칠맛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금을 넣으면 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단맛을 끌어올려 주는데요. 인위적인 단맛을 싫어하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립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팥에 소금을 뿌려서 함께 드시길 추천드리는데요. 소금은 팥의 섬유질 성분을 강화해서 변비를 낫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설탕과 팥을 함께 먹으면 혈당이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설탕 대신 견과류와 함께 드셔보세요. 견과류는 당뇨 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 간식으로 혈당 상승을 막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몬드, 캐슈넛 등 마그네슘이 함유된 견과류는 혈당을 조절하고 혈당 수치를 개선합니다. 네 번째는 콩가루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주로 팥빙수 드실 때에 콩가루와 팥을 함께 드시게 되는데요. 고소한 맛의 콩가루는 완전 영양식품이라 불릴 정도로 우수한 식재료입니다. 콩가루에는 3대 필수 영양소라 불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고루 들어있는데요. 비타민과 미네랄도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는 음식입니다. 한의학에서 콩은 누구에게나 탈이 없고 속을 편안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모두에게 잘 맞는 음식입니다. 이렇게 암을 예방하는 팥도 잘못 먹으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팥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두 번째입니다. 음식은 아니지만 팥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은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입니다. 팥의 부작용 중 하나는 팥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팥은 이뇨작용이 뛰어난 음식으로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몸속에 있는 수분이 많은 양 빠져나가게 됩니다. 팥에는 칼륨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흔히 칼륨이 많은 음식으로 꼽히는 쌀의 10배, 바나나의 4배 이상 많은 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이 우리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도록 하는데요. 짠 음식을 먹을 때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붓기를 빼주고 혈압이 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뇨작용을 통해서 몸 안에 노폐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붓기가 가라앉는 것이죠. 여기서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라면 팥을 드실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팥에는 식이섬유가 양배추의 6배, 사과보다는 무려 10배가 넘게 들어있어 묵은 변비까지 싹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한 이뇨작용은 좋지 않기 때문에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특히나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팥을 장기간 섭취해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몸이 건조해지고 피부가 마르면서 검게 변하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팥의 독성 때문이 아니라 팥의 이뇨작용이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팥이 다이어트에도 좋아서 팥물을 많이 드시곤 하는데요. 팥물을 드시고 체중이 오히려 늘었다면 몸속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탈수 증상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팥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팥을 한번 삶아낸 첨물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언제부터인가 퍼져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팥을 처음 삶은 물은 버리고 있는데요.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팥을 삶은 첨물을 버려야 한다는 근거라든지 독이 있다는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팥은 처음 삶으면 붉은색을 띠며 거품이 납니다. 거품은 앞서 말씀드렸던 사포닌 성분으로 인삼과 홍삼에도 들어있는 항암 성분이죠. 붉은색은 안토시아닌으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성분입니다. 세포의 노화를 막고 염증과 암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팥을 삶은 물에 녹아 있는데 이 물을 버리게 되면 항산화 물질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게 되는 것입니다. 팥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 세 번째는 속이 차가운 분들입니다. 팥은 성질이 차가운 음식입니다. 여름에는 몸에 열을 떨어뜨려서 좋은 음식이지만 소화기관이 좋지 않거나 속이 냉한 분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팥이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역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의학적으로 소음인에 해당하는 분들은 팥을 드시면 안 됩니다.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팥을 먹고 싶어도 속이 냉해서 못 드셨다면 이 음식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음식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팥과 다르게 따뜻한 성질의 음식입니다. 따라서 찬 성질의 팥과 따뜻한 성질의 생강을 함께 먹으면 서로 보완이 되어 최고의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손발이 차서 고생하는 분들에게 생강은 정말 좋은 음식인데요. 생강 속의 진저롤 성분이 위장 운동을 도와주고 염증을 완화해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생강과 팥을 함께 먹으면 2배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팥의 부작용이었던 과도한 이뇨작용도 생강과 먹으면 해결되는데요. 함께 먹으면 시너지를 내는 음식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팥과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인 음식이 무엇인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이 무엇인지만 알고 계셔도 팥의 좋은 효능만 쏙쏙 뽑아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팥을 드실 때마다 얼마나 좋은 음식인지 체감하실 수 있겠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더 유익한 건강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